그러면 그렇게 허리 질환의 원인을 도출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원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협착증에 따라 치료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협착증과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동떨어진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협착증의 원인이 디스크에 기인한 경우도 있고 디스크 외에 다른 이제 관절증이라든지 또 골격의 자람이라든지 이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할 때 약간 약물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병의 그 치료 목표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돌출된 게 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빨리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기간 동안 잘 관리를 해드리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협착증은 이건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긴 기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제 최대한 기능을 유지를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먹는 약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취해보고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막의 신경차단술 같은 신경치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성형술,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을 통해서 환자의 이완 기간을 줄여주고 또 환자의 좀 삶의 질을 훨씬 향상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환자분에게 이제 적절한 자세라든지 또 근력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이 재발되지 않게 또 좋아진 부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는 식으로 환자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랑 척추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보면 닮아있기도 한데 세부적으로 환자들 그 증상에 따라 원인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근데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경차단술, 수액성형술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의 가장 큰 차이 혹은 비수술적 치료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어가 굉장히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이런 치료법을 설명드릴 때는 그 뭐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세면대 배수관을 좀 예로 들어요. 그 세면대가 오래 쓰면은 낡아서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잘 안 막히고요. 관리를 못하면 금방 막히는데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염증 물질 때문에 염증 반응 때문에 굉장히 발적되어 있고 부어 있는 조직에 우리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 세면대에 막히면 처음에 우리들 이제 배수구 클리너를 쓰잖아요. 그런 트래펀 같은 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 뿌려줄 때 사실은 이제 막 뿌려주느냐 아니면 뭐 주사기나 다른 뭐 기구를 통해 조금 더 근접되게 주면은 용량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막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 앞까지 약물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힌 거를 뚫어주는 기계적인 자극을 하는 기구를 씁니다. 이 배수구 막히면 우리가 이제 꼬챙이 같은 걸로 뚫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카테타, 그 카테타가 약물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기구를 쓰면 조금씩 기계적으로 좀 휘게 해서 막힌 데를 좀 뚫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 배수구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한다고 이제 배수구가 뚫렸다고 배수가 다시 안 막히진 않잖아요. 관리를 잘하면 안 막히고 관리를 못하면 또 금방 막힙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이 배수구 클리너를 쓰고 기계적으로 뚫어줘도 자꾸 막혀도 이제는 뚫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배수관을 교체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술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다만 배수관을 갈아 끼는 건 뭐 이렇게 규격화된 부품을 갈아 끼면 되는데 수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우리가 이제 배수관이 있는 채로 그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땜질도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 이후에도 또 거기가 이 땜질한 곳이 두껍다 보니까 또 막힐 수도 있고 수술은 이런 좀 장점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네, 세면대 표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세면대로 저희가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수술이 아닌 치료까지를 비수술적 치료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경 차단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면대를 거의 이제 공사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맞습니다. 세면대에 물이 잘 흘러가게 하거나 혹은 기구를 사용해서 뚫어주는 것이 비수술적 치료고 그래서 쓸모가 없으면은 세면대 자체를 갈아버려야 하는 그러면 공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럴 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저렴하긴 하지만 네네네. 이해하기는 좀 쉬우실 수도 네,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활에 밀착된 표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비수술적 치료고 이게 신경차단술이고 혹은 신경성형술이다. 그러니까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이 비수술적 치료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그러면 교수님 이게 결국 뼈주사라는 건가요? 제가 뼈주사를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뼈주사가 선생님 뭔가요? 뭐 제가 이제 사실은 통증 의학 외래를 보고 이제 진료를 본 지 한 20년쯤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그 뼈주사란 용어예요. 뼈주사란 용어가 사실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고 뭐 제가 감히 정의를 하자면 스테로이드를 좀 과용량을 부적절한 인터벌로 사용을 함으로써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더 강하고 효과보다는 또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치료까지 효과가 떨어지게 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흔히 뼈주사라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 신경치료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부위에 가능한 한 근접되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뭐 구강으로 먹거나 아니면 정맥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작은 양으로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사실 뼈주사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신경치료라는 게 경험 많은 선생님이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은 상태로 실시하게 되면 가능한 근접된 곳에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 기술이 좀 떨어질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조금 더 이격된 곳에 약을 주다 보면 약물을 좀 용량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뼈주사라고 칭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뼈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수술하기 힘들었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트레이닝 받은 선생님도 하신다면 문제가 안 되고요. 스테로이드란 약물 자체에 대한 오해도 좀 잊어버리셔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많은 과 영역에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많은 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우리 가장 유명하게 다이나마이트가 잘 사용하면 건설 현장에서 유용한 물질인데 잘못 사용하면 테러리스트의 이제 사람을 해하는 물질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잘 쓰면은 적절하게 해당되는 곳에만 약물을 투여한다면 정말로 유용한 약물이 되겠고 잘못 사용하면 정말 뼈주사라고 칭할 수 있는 잘못된 약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저도 이제 뼈에다 주사를 어떻게 놓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농담처럼 설명을 드리면서 신경 주변에 저희가 이제 신경이 퉁퉁 부어 있고 눌려서 굉장히 아픈 것인데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뭔가 신경을 끊어내는 의미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증 작용 약을 주어서 그런 증상을 가라앉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한 용어고요. 뼈주사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신경 차단술이란 영역 자체에 뭐 수십 가지의 치료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경 차단술은 이제 약물 사용할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소마취제를 희석시키고 또 이 흡수가 빠르게 하는 약물들을 좀 이제 첨가를 해서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치료는 이제 제한적인 몇몇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은 척추 질환을 많이 보는 의사들도 많고 또 이제 저희과 치료를 차용하다 보니까 용량을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뼈주사로 칭할 정도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적재적소에 저희가 잘 휘두르면은 아주 환자를 잘 낫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런 신경차단술 수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의사가 시술을 한다든가 혹여 부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신경차단술이 이게 한 것보다 이제 안 한 게 나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신경차단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몇 번 맞아야 되죠? 이게 약속된 횟수만큼 맞아야 되나요? 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신경차단술의 어떤 적절한 횟수 혹은 간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경차단술을 할 때 뭐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예로 들면 들어가는 약물이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스테로이드 용량도 이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아예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병증이나 이 환자분이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장기간 끌고 가야 될 문제도 있고 당뇨가 동반된다든지 다른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약물 자체의 용량이나 인터벌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꼭 픽스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선생님 몇 번 맞아야 돼요? 뭐 어느 병원 가면 3번만 맞으면 된다던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그거부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1회 주사로 다행히 호전이 되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 증상 그리고 저희가 쓰는 약물에 따라서 횟수랑 그 주사 사이의 간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경차단술은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통증 전문의를 찾으셔서 우선은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고 이후에 치료 계획, 치료 횟수, 어떤 치료 주사 간격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